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월급에서 50% 저축해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아마 수년, 수십 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저도 취직하자마자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안 먹고 저 혼자 편의점에서 막 삼각김밥이랑 라면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월급의 한 80% 저축했거든요. 내 집 마련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보고 괴짜라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누군가는 근데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멀쩡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해서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제 지인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지인께서 저한테 해준 뭐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추렸습니다. 그거 세 가지 포인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끼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뭐 부모가 20억을 물려줬다 그럼 대출 없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금융기관에 이제 신입 행원으로 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출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빚을 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빚은 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집 안 사잖아? 그러면은 네가 돈 막 모을 때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무조건 더 빠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 2, 3천만 원이야. 근데 1년 동안 집값이 막 1억 올라버려. 이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이제 대출은 그냥 불가피한 거구나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포인트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신용대출이랑 뭐 담보대출 이런 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금리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월급을 따져보니까 내가 평소에 저축하던 그 체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감당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집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 말고 일단 사놓을 수 있는 집을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거주만 생각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니까 내 집은 내가 실거주할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타인에게 임차를 주든 뭐 세입자를 드리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들어가는 그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전세로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 내가 매수할 아파트가 4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들어가 있어. 전세 보증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어. 세입자가 3억을 내고 살고 있대.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 거죠. 매매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제가 이 아파트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3억이 껴있으니까 그 차익인 1억만 주면 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것을 나는 몰랐던 거지. 직장인분들은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저도 처음에 이해 안 됐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갭 투자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 진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했냐면 에이씨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진짜로 살 수 있는지 사기 직전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필드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형이 추천해준 그 단지에 가서 일단 공인중개사 만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어리버리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 있다며. 이거 한 4천만 원이면 사니까 1천만 원 어디서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알려주는 거야. 당장 계약이 가능하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처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실거주할 아파트만 생각하면 도저히 꿈도 못 꿀 이런 방법들을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집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단 내가 당장 못 살아도 못 거주해도 매수할 수 있는 집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 첫 집을 매수하고 나서 집 사면 많은 게 보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많은 게 보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집을 사고 나면 일단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었잖아요. 관심만 갖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걸 한번 사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사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방법으로 조금만 돈 더 있었으면 저 아파트도 살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금융 공부도 타이트하게 하게 되죠. 왜?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금융 공부, 부동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그 안에 가격이 5천만 원 올라준 거야. 물론 안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배운 게 너무 크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래서 이건 가격이 안 올라도 되는 아파트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다행히 올라줘서 그 아파트 판돈,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막 부업 같은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부업해서 돈 더 모았고, 그리고 월급도 실제로 올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은 더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고, 이거를 2번 반복하니까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체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연봉이 되고 그런 지식이 되고 그럴 만큼 종잣돈도 많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와닿으십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엄청난 아파트를 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환경에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대출은 나쁜 게 아니라 도구다. 실제로 대출이 아니었으면 절대 10억짜리 아파트 못 샀었습니다. 아마 대출이 아니었으면 5년 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1억 정도 모았을 거예요. 1억 정도. 근데 지금 1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은 생각보다 제한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감당 가능한 대출 한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집을 고른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거주할 거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집을 한번 살펴보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뭔가 작은 도전을 하고 실제로 성공,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자체가 성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심리적 허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내가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걸 가져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공이라고 가정하고, 그런 성공들이 결국에는 많은 관심과 많은 지식들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 활용법도 더 폭넓게 키워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 그리고 실력을 만든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저처럼 월급 300만 원을 시작한 저 처음에 급여가 170만 원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기본급만 따지면 되게 적은 급여입니다. 금융기관도.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10억짜리 자가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